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백일홍 나무가 많아요. 지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백일홍이 아주 꽃을 아주 예쁘게 피었죠. 백일홍은 글자 그대로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요. 사실은 이게 꽃 한 개가 100일 동안 피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반복되는데,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100일 동안 핀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100일이면 3달이잖아요 3달하고도 10일이 더 지나야 되는데, 보통 이 백일홍은 7월 달에 피어 가지고 7월, 8월, 9월 말까지 늦으면 10월 초까지도 이제 피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백일홍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배롱나무라 그러죠.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아마도 백일홍을 빠르게 발음하니까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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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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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롱나무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정말 배롱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백일홍이 빨리 발음하면 배롱이 돼요. 백일홍, 백일홍.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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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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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롱. 배롱나무가 되었죠. 그리고 일명 간지럼 나무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간지럼을 많이 탄다는 거죠.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간질러 보면 굉장히 잎이라든가 꽃이 마치 간지럼을 타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나무죠. 저는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백일홍 나무가 많아서 아침마다 이 꽃을 보고 굉장히 미소 짓고 합니다. 네,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나무에 표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백일홍이라고 써서 달았습니다. 사실은 백일홍이 나무도 있지만 풀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을 나무 백일홍이다, 그래서 목 백일홍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걸 가로수로 심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절에 많이 심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왜 절에 이 백일홍 나무가 많을까 찾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절은 보통 스님들이 그 속세의 때를 벗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껍질을 보면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이 백일홍 나무의 껍질처럼 이제 한 겹 한 겹 벗으면서 속세의 때를 벗어나가자. 그래서 아마 절에서 굉장히 백일홍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절 중에 백일홍이 아름다운 절이 밀양의 표충사, 그 다음에 양산의 통도사 등이 있고요. 제가 뭐 절에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아서 다른 절들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본 절 중에서 백일홍 꽃이 아름다운 절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백일홍 꽃인데요. 잘 안 보이노? 보면 핑크색 꽃이 핍니다. 그래야 잘 보이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꽃이 피는 순서를 가지고 화서를 정했는데요. 이게 무한화서와 유한화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백일홍은 이제 무한화서에 속합니다. 무한화서의 특징은 꽃이 밑에서 위로 핀다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맨 밑에 지금 꽃이 피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아직 안 피었어요. 그래서 꽃이 밑에서 먼저 피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핀다. 그래서 무한화서고, 그리고 또 꽃의 방향이 보면
밖에서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핀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한화서라고 합니다. 네, 저기 벌도 찾아주었네. 아, 벌이 아침부터 부지런하네요. 이 백일홍은 또 선비의 고택에도 많이 심겨져 있대요. 이 선비도 보면 이 백일홍의 어떤 일편단심 뭘 나타내기 위해서 백일홍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이나 또는 무덤에도 이런 백일홍을 많이 심었는데요. 무덤에 많이 심은 이유는 이게 100일 동안 꽃을 바쳐서 어떤 효를 한다. 그래서 어떤 효의 상징이다 라는 그런 나무고요. 또 약재로도 쓰인다고 해요. 제가 약재로는 뭐 어디 쪽에 잘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또 요즘 백일홍은 가정에서 화분에도 많이 심는다고 해요. 여기 백일홍은 뭐 굳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삽목이 잘 되니까 봄에 한 4월이나 그때쯤 이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그냥 흙에 꽂아 놓으면 약 한 달 있으면 뭐 뿌리가 저절로 내립니다. 그래서 가지를 꽂는 꽃꽂이로 가정용 화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백일홍은 햇빛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양지 바른 곳에 심어야 되고요. 음지에 심으면 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지를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음지예요. 같은 배롱나무라도 이렇게 음지에 있으면 보세요. 꽃이 거의 없죠. 꽃이 뭐 거의 없어요. 역시 배롱나무는 햇빛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결론이죠. 여기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백일홍 나무가 간지럼을 잘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간질러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몇 번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간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나무가 간지럼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요 가지에 붙은 뭐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얘들만 간지럼을 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간지르고 있으면 이 가지만 움직여요. 다른 가지는 절대 안 움직이고. 제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간지럼을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간질러 보겠습니다. 바로 반응이 와요. 보이시죠? 간지럼 많이 타네요. 간지럼을 많이 타. 간지럼 많이 타. 여기 백일홍 나무의 바로 곁에 이렇게 세 가지가 돋았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이런 것은 원래 나온 가지니까 아주 생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꺾꽂이 할 때는 이 나무를 꺾꽂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나 끊어서 꺾꽂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그 나무 가지를 하나 잘랐는데요. 갑자기 에피톱소드가 하나 생각나서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학교 안에 나무에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 학생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무를 못 살게 하느냐, 왜 나무 가지를 자르느냐 하니까 우리 선배님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제가 당신보다 나무를 더 사랑합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를 못 살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 나무를 더 잘 살게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치기가 두 가지거든요. 크게 태양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이 더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더 잘 봄으로써 광합성을 더 잘 하고, 바람이 더 잘 통하니까 거기에 이제 병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나무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이득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선배가 그 한마디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는 조금 독특했어요. 우리가 보면 뭐 이력서 쓰면 취미 뭐 이런 게 쓰는 거 있어요. 취미, 특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에 뭐 독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취미에 가지치기, 특기에는 하우스 말뚝박기 막 이런 걸 썼어요. 굉장히 독특했죠. 네, 배롱나무 꺾꽂이를 해보겠습니다. 꺾꽂이 할 때는 보통 3에서 4개 마디가 좋아요. 한 개 마디는 땅속에 들어가니까 보통 저는 4개 마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에서 끊고요. 하나, 둘, 셋, 넷. 한 4개 마디 정도.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을 건데요. 땅에 꽂히는 부분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잎은 맨 위에 잎만 놔두고 다 제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꽂을 거예요. 잎을 제거하는 이유는 잎이 밑에 있는 수분을, 뿌리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증산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잎이 많으면 이 잎들이 증산작용을 못 하겠죠.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좀 힘들지 말라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라고 잎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 잎만 살아있겠죠, 일단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제가 여기를 끊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대각선으로, 땅에 꽂을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고요. 나머지는 맨 상위 잎만 놔두고 나머지 잎들은 전부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놓으면 약 한 달이면 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꽃집에 가서 돈 주고 안 사더라도 이렇게 쉽게 백일홍 개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땅이 꼽히는 부분인데 보통 밝은 촉진제라고 있는데요. 호르몬을 발라주면 아무래도 뿌리가 나는 게 기간이 더 단축되는데 굳이 밝은 촉진제를 발라주지 않아도 이 배롱나무는 아주 잘 사니까 발근이 잘 됩니다. 보통 한 달 조금 지나면 발근되니까 밝은 촉진제는 발라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개체를 얻은 후에 컵에 물을 담아서 꽂아둡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라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담아두면 됩니다. 이걸 이제 나무에 물이 올라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물 오름 과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30분 동안 둘 겁니다. 30분 동안 두는 과정 두고 이 30분 동안 저는 그 꽃꽂이 그 박스에다가 흙을 채울 거예요. 마침 집에 찾아보니 택배로 받은 이 스티로폴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뚜껑인데요. 발금만 하면 되니까 이 뚜껑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흙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한 요 정도만 채워서 요 정도만 채워서 뿌리만 나오면 바로 또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되니까요. 굳이 이렇게 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흙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전체를 다 담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뿌리만 내리면 바로 옮겨 줄 거니까 이렇게 좁게 요 정도 공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40분이 지났어요. 요거를 이제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와크. 네. 어제 심었던 배추가 오늘 싱싱하게 잎이 올라왔네요. 어제보다 훨씬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잎이 전부 하늘로 다 향했죠. 바닥바닥 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 여기 잡초가 하나 있네. 신기하다. 하루 만에 그냥 잎이 빡! 보시죠? 하늘로 향해서 팍 뻗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좋습니다. 싱싱하게. 야, 이거 진짜 빨리 좀 커라. 내가 잎 좀 따먹고 세네갈 가자.